여러분, 저도 특례업종 대상자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하고 동질감을 느낍니다. 이게 오신 분들은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많으신데, 여기 뭐 안 오신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러니까 간병인, 뭐, 굉장히 이제 보건 분야, 그러니까 의료복지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도 계시고, 그분들 여기 만나보면 거기다 뭐, 이렇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처우 문제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고, 이제 복지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 굉장히 심하죠. 그리고 내년에 7,530원 올라가면 그만큼 따라 올라갈지도 걱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뭐 열정페이로 일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그동안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는데 불구하고 주로 이제 전달 체계에 많이 집중이 됐고, 그리고 전달 체계 때문에 깔때기 현상은 이번 정부에서는 싫어하는 용어죠. 전 정부에 유행하던 용어이긴 한데, 깔때기 현상 뭐 없앤다고 이쪽에 일선에 계신 이제 복지사들 많이 늘렸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10년간 보면 복지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또 뭐 새로 뭐 기초 노령연금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도 도입하고, 그다음 지금은 또 뭐 아동수당까지 도입했는데, 그걸 보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 계신 분들은 계속 지금 10년째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좀 바닥을 까는데 양적으로 좀 늘리는 데 많이 치중하지 않았냐. 그리고 질적인 부분은 좀 덜, 집중을 좀 덜 했고, 그래서 내실은 굉장히 보면 얕고 넓게 이제 우리 복지를 만들어 왔고, 그래서 지금 내실을 따지다 보면 가장 큰 구멍이 나 있는 게 여기 이제 종사자들의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종사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 저희 같은 이 클라이언트들이 가장 문제가 되죠. 뭐 종사자의 처우가 안 좋은데 질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처우가 질은 비례하게 마련인데,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부분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처우가 안 좋으면 이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를 자기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은 뭐 노인이나 아니면 뭐 아동이나 이런 분들은 그 공적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좀 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이제 이 계란 파동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이 그래도 이게 그 요구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A4 용지 하나에 키우는 닭에서 나오는 계란이다 보니까 그냥 닭에다가 농약을 살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A4 용지가 아닌 뭐 이렇게 방목하는 동물복지 계란을 원하는데, 그 수준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계란값이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 복지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얕게 넓게 깔았지만 이제는 좀 더 두텁게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사회복지 특례제도만 본다 그러면 이 특례제도와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그 김여명 교수님께서 이 삼각형의 트라이앵글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그 부분을 지금 발제의 한 3분의 1을 하려 하시는데, 저는 다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제가 뭐 이쪽 경제 부분이 아니고 복지 쪽이라서 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박할 논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자칫 지금 이게 그 소득주도 성장으로 계속 이거 몰고 가면 결국은 아까 쭉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산의 문제에 다 부닥치게 됩니다. 예산은 지금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부터 좀 지나면 국회에서 예산국회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면 예산은 여야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정하게 되는데, 계속 소득주도 성장의 프레임을 강조를 하면 그게 당파적인 그 이해관계에 충돌을 하면서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복지하고 결과적으로 그게 소득주도 성장에 뭐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나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부분은 제가 공격을 하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례제도는 지금 그 유럽연합 같은 데서 굉장히 폐지하고 있는 제도라서 우리도 폐지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특례제도의 대상 근로자들이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이번에 처음 알았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장시간 근로에 그냥 다 익숙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례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2012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주당 48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하는 비중이 비특례 업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이제 특례 업종 중에서 육상 운수업 같은 거 세 개만 특례 업종이 더 길고 그렇지 않다는데 왜 그럼 특례 업종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특례 업종은 그 복지부 이게 사회보건복지는 98년에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 제도 자체는 61년에 생긴 제도입니다. 지금 한 56년이 됐기 때문에 시대의 이 변화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은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특례업종을 그 사회복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분야만 떼서 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례제도를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대적 환경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손을 보면서 이 분야도 같이 손을 봐야지. 그건 누가 하느냐 그러면 저는 노사정위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2년, 2015년에 물론 어설프게 합의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됐지만 다시 한번 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걸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금은 노사정위원장님이 민주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좀 더 여건이 좀 나아지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회복지 보건 서비스는 좀 더 세분화해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응급실에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게 불가피하게 이런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초과 근로수당을 다 100%를 지급하든 아니면 종사자를 늘리든 간에 둘 다 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 그다음에 최주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걸 특례 업종을 떼내면 시설장들이 분명히 부당노동행위에 예산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걸려서 지방노동청을 덜랑덜랑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530원으로 올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른 또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씩 따져서 좀 저는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돈을 어떻게 늘리느냐? 저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기 대상업종 중에서 하나는 장기요양보험이나 이 보건의료 분야는 예산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같은 보험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저처럼 아까 이재환 교수님께서 좋은 서비스만 원하지 돈을 더 부담하지 않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악한 생활에 열악한 여건에서 국민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료를 올려야만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그제 올릴 때 보니까 내년에 2.04%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다소 미흡한데 그 부분이 좀 더 이미 정해진 거라서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장기요양 보험료가 늘어나야만 장기요양 보호사들의 처우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보험료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돌봄과 복지는 대부분이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특히 이제 아까 발전자들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시설하고 지역 아동센터 돈을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 따졌을 때는 저는 그쪽 부분을 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국회가 시작될 텐데 아마 보건복지 여기 오신 우리 의원님들은 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칼자루는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위에서 올라가더라도 이게 담기 힘들고 복지위에서 담고 올라가더라도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예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번에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반영하기 힘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정부 여당이 이 5년 동안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단계 중기 계획을 제시를 해줘야만 이 기대를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면서
또 이렇게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물론 뭐 그 중기 계획을 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되도록이면 좀 빨리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